자, 14번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질판에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미 확대를 좀 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봅시다. 조금만 더 내려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메인은 뭐냐면 이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 fx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 있죠. 여기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위치가 뭐냐면, gx는 fx에다가 인테그랄을 씌운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자의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모양을 되게 감추려고 하죠.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의 모양을 감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이것 좀 해봐 라고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식을요 바꿔보는 겁니다. 이 14번 문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문제를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문제를 바꿀 줄 알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문제를 못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수학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짜증나서 수학 못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만 잘 이렇게 넘기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g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ft dt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g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야. 어디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은요,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야. 어디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예요. 어디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럼 혹시 선생님이 문제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될까? 되지. 등호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인테그랄 ft dt를 기준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다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에 관련된 형태로 문제를 바꾸는 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출제자는 이걸 바꾸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라, 또는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gx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라고 이렇게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선생님, 저 문제랑 이 문제랑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이걸 꼭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네. 선생님, 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죠? fx는요, 연속함수라는 조건만 나왔지 다항함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gx는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요. 3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 식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원래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봐봐. 선생님이 한 단계 더 할 건데, 요 식을요,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하자면, 여기 선생님 이거 미분 되는데, 미분 되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gx라는 요 부분은 3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이건 적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연속 함수를 적분하면 미분이 가능하죠. 이거 미분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하듯이 x를 이렇게 쏙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fx라는 게 뭘로 나오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g'x와 g'x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3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선생님 여기 다시 이제 칠판을 좀 써야 되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만 위에다가 다시 쓰면서 우리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최종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형시켜서 fx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g'x와 g'x로 이렇게 쓴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쓴 거야.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 놓은 거야. 방금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다 이걸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 볼게요. 기니디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워보자. 자, 기니디는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요. F형은 0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요.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기억부터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푸시고요. 디귿 푸시는데 기억을 왜 계산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사실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x를 0으로 보내는 좌극한 fx와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여기에다 이제 0 집어넣는 거야. x를 0 플러스로 보내는 우극한의 fx가 같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일단 연속 거기에다가 f0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돼.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같아야 돼. 참고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래 미분을 할 때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원래는 이제 지우고 나서 미분 가능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원래는 지우고 쓰는 게 맞고요. 이때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에다가 0 집어넣은 것과 여기에다 0 집어넣은 건 같아야 되잖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같아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G'0이라는 게 G'0인데 요거는 이제 3차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G'0, G'0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면 원래 0 마이너스 0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극한 형태로 원래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미분 가능하고 gx는 그러니까 g'x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결론이 뭐냐면 G'0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G'0이라는 게 0이네. 그럼 G'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게 0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0이라는 뜻이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F형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F형이 0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요 F형이 0이다 때문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모양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등호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등호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등호를 먼저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사실 다 풀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F형이 0이다 여서 등호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 G'0이 0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걸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근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G'X라는 건 이 G'X라는 건 GX를 미분한 거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GX가 아까 GX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X의 3승 최고 차의 개수는 1이고 3차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최고 차의 개수는 3이고 2차식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3X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 아까 ax 플러스 b를 썼으니까 선생님 그냥 여기는 이제 놔둘게. 1차식 뭔가가 있겠지.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대. 여기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간단하게 써볼게 그냥 이렇게. 근데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려면 이 n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m으로 우리가 묶어내서 계산을 처리를 할 건데, 요 식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x로 묶어내면 여기가 이제 3x 플러스 m이라는 꼴로 나와. 선생님이 이게 사실 꼴배기 싫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중요한 건 x로 묶여진다고, 그리고 뭔가 다른 근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g'x가, 이거 다르게 처리할 거야. 이 g'x가 0을 근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최고 차의 개수는 3이고 x를 인수로 갖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아까 근이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x-알파로 이렇게 근을 하나 더 설정을 할 수 있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앞에서는 이제 3x의 제곱 플러스 mx라고 나왔었잖아. 이거 되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m이 뭐가 될 거냐면 알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우와, 다 했다. 이제 집어넣어. 이거야. 여기까지 찾으시면 14번 문제는 사실 거의 다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얻어가시는 거고요. 그 뒤는요, 이 14번 문제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14번 문제를 응용해서 다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쪽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중요도에서 따지면 사실 이 앞쪽이 더 중요하고요. 뒤쪽은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앞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앞쪽에 더 신경을 사실 많이 쓰셔야 되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뭔가요? 여기 가려봐. fx는 이렇게 다항함수로 나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던 이런 문제들. fx는 여기 gx, hx 이렇게 나오는데 x가 0보다 작고요, 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 함수를 극대를 갖냐 마냐, 근이 몇 개냐, 이런 걸 따지게끔 만드는 문제로 바뀐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 이제 니은 디귿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요, 알파가 지금 0인지 아니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있고요, 알파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0과 알파를 근으로 갔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0보다 작은 부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서 0과 알파의 근을 갖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양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서 0과 알파를 인수로 갔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원래는. 근데 그 중에 양수인 부분만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게 fx. 이때는 극대값이 여기 있죠. 네, 극대값이 있어요. 알파가 0 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0, 0.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이 뭐냐면 알파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이때 fx가, 선생님이 뒤쪽은 안 쓰고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쓰는 건데, 마이너스 3x의 제곱, 3x의 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3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fx야. 아, 여기에서 이제 극값이 없죠. 극대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니은에서요, 알파가 이제 양수인 부분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것도 그리시는 게 이제 공부에는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려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만 보는 거야. 0보다 큰 부분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볼 거야. 그리고 나면 어디에서 극대냐면 여기에서 극대입니다. 선생님, 여기 첨점인데요, 미분 불가능인데 극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성이랑 극대 극소는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이어도 극대 극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극대는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극대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도요, 첨점 나와도 극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알파가 0일 때의 경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이거 지우고 이제 디귿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디귿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거야. F1이 2와 4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셔야 돼요. F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3, 1-알파, 여기가 이제 F1이야. 이게 2와 4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이걸 3으로 나누고 알파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앞에 거 보시면요. 3분의 2가 1-알파. 요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1-알파가 3분의 4. 여기에서 알파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넘기면 3분의 1에서 결론이 뭐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 사이에 놓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을 좀 할 거냐면요. 알파 요 조건은 저기 나와 있는 F1이 2와 4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만 하는 거고요. 선생님은 여기 fx는 x라는 이 식을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할 거야. 일단 기억에서 힌트를 되게 많이 줬어. f0이 0이래요. 무슨 뜻이야? 여기에 근이 x는 0이 하나 있는 거지. x가 0일 때를 이미 기억에서 근으로 하나 주고 있는 거야. F0은 항상 0이어야 되니까 근으로 하나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0일 때 근이야. 그럼 이게 0보다 작은 데서 근이 나올 수도 있나? 0보다 큰 데서 나올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요 0일 때 근이 된다라는 걸 하나, 근이 이렇게 있다는 걸 하나 밝혔잖아. 그러니까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영역은 x가 0보다 클 때, 이걸 이제 둘 다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 둘 다 살펴보면 답이 아주 이쁘게 나와. 여기에서 이제 근을 하나 찾았지. 여기에서 일단 한 개 찾았습니다. 자, 3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이제 공간이 좀 좁으니까 요거 지우고 요쪽은 이제 필요하니까 놔두고 요 그래프 우리 이쪽이랑 이쪽 두 개 볼 거야.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야. 네, 요거 이제 지우고 식으로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요.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작은데 fx는 x라고 하면 fx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fx는 x라고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3x에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x가 되느냐를 보는 거야. 이때 x를 약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 그리고 넘겨요. 그럼 x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근이라고 나왔어. 이러한 근을 하나 더 가질 것 같아 라고 나왔어. 근데 이게 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근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x가 0보다 작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파의 범위가 어디였냐면 3분의 1보다 작잖아. 알파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가 음수이므로 근이 한 개 더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일단 총 2개를 찾았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양수인 부분에서 찾아야죠. fx는 x의 근을 찾는 거고요. f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3x에 x-알파에 x라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또 해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a가 얼마가 될 거야?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3으로 나누시고요. 알파 플러스 3분의 1이 나와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구했어요. 근데 이게 근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이라면 양수인 부분, 이 값이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죠?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니까 이 값이 뭐로 나와요?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근이 하나 더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 둘, 3개의 근이 나오니까 디귿은
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죠. 14번 문제는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